여러분, 잠깐 잘 휴식을 취했나요? 자, 우리 피곤하더라도 우리 좀 이렇게 긴장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3주차 3교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한식 세계와 굉장히 머리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던졌었어요. 이러한 그 나라에 맞는 그러한 문화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너무 된장, 간장, 그런 짜고 매운맛이 강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네들에 맞게끔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러한 이 음식이 한국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과 서양의 그런 식문화의 특징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해서 세결시킬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많이 교류가 있어요. 왕래도 많고 또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는 참 좋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 문화권에 맞는 식사 예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주식에 따른 문화권 그리고 식생활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주식에 따른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식생활 문화의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동양,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이죠. 동북아시아권 그리고 인도 문화권, 동남아 문화권을 우리가 동양이다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동북아시아권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권에 속해요. 우리 동양에서도 이 동북아시아권이 가장 선진화된 그런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보면 유교적 그러한 사회 윤리를 생활의 기본으로 하고 불교를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공통점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에 기반해서 가지고 있는 형성된 그런 문화이다. 물론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 많이 있죠. 천주교도 있고 이러한 종교들도 있지만 기본 뿌리는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도 문화권 보면 인도나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그 중심인 곳이 바로 인도 문화권이다. 인도 문화권에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다. 우리 중국도 인구가 많지만 인도도 굉장히 인구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지역이 동남아시아권에 속한다.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곳이 또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이슬람 문화가 복합된 그러한 혼합 문화 지역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를 음식 문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문화권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양을 보면 북서부 유럽권과 지중해권으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북서부 유럽권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북부 지역을 우리가 북서부 유럽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주로 개신교를 믿고 성격은 차분하고 이지적이며 앵글로색슨과 게르만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권이 바로 북서부 유럽권이다. 지중해권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남부 프랑스 지역을 우리 지중해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카톨릭을 주로 믿고 있고 지역 주민 대부분은 라틴적으로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격이 대체로 활발하고 명랑하다. 그리고 굉장히 사교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친근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스 문화를 모체로 한 로마 문명이 발생한 유럽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지중해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 유럽권이 있습니다. 동부 유럽권은 러시아,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지역이 동부 유럽권이다. 동부 유럽권은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이고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 문화가 혼합된 그러한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주식에 따라서 문화권을 또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보리, 밀, 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양, 염소, 그리고 멧돼지, 야생 들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문화권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품목들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배 및 우리 사육 지대를 보면 그 역사가 가장 긴 것이 우리 쭉 보면 밀 문화권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벼도 한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재배되어서 우리가 문화권으로 이용되고 있다. 목축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리는 카스피의 연안 그리고 양지강 유역이 주로 재배되는 곳이고 사육되는 곳이다. 밀 문화권은 중근동 그리고 카스피의 연안이다. 벼는 겐지스강, 중국 운남성 고원지대이고 옥수수는 멕시코, 남아메리카 지역이 주 생산지이다. 감자는 안데스 산맥의 주 생산지고 고구마는 멕시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카스피의 연안 멧돼지는 남아시아 야생 들소는 서아시아에 그러한 재배되고 주로 생산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식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자 뒤로 가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입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했죠. 밀은 기원전 만년경에 재배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이다. 밀을 소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온대 지방의 밭에서 경작되어지고 그리고 석기시대에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북부, 중동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밀 문화권이다. 밀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밀 농사권은 우리 보면 목축을 겸하는 관계로 그래서 밀에 소, 양, 돼지와 같은 목축 동물의 고기와 유제품이 결부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 찻바티가 있죠. 자, 이러한 밀 문화권에서는 목축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밀과 목축을 같이 겸한 그러한 식재료를 이용한 그러한 요리들이 발전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오래된 문화권이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용하는 문화권이 쌀 문화권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입니다. 자, 벼는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동남아시아 등에서 재배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은 인도 동부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는 우리 중국 남부와 대만, 한국, 일본 등이 쌀을 주로 하는 주식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 쌀 문화권이다. 주식이 쌀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찰기 정도가 다른 그러한 쌀을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알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알랑이 먹으면 굉장히 먹은 것 같지 않고 찰기가 좀 없어서 그런 먹은 것 같지 않고 조금 배가 금방 고파지는 꺼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한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우리 그 찰기가 이 펙틴 성분이 적은 그런 아밀로펙틴 성분이 적은 그러한 쌀이 더 위에는 좋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문화에 맞는 그러한 쌀의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쌀은 밀에 비해서 맛이 우수하고
또 저장성이 좋죠. 저장성이 좋아서 많이 생산되고 빵에 비해서 조리법이 간단해요. 그리고 또 맛이 좋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밀의 어떤 그런 나쁜 성분들, 밀을 가지고 조리법들 다양하지 않고 이 쌀이 더 좋다, 몸에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쌀빵, 쌀 케이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쌀이 그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더 보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이용한 그러한 요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발해서 현지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서 패킹 선물 찰기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또 유럽권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짝짝 달라붙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 국내에서도 뭐 대형 그 베이커리에서 샵에서 이런 쌀을 이용한, 떡류를 이용한 그러한 디저트류를 만들어서 내놓았었는데 그렇게 그 선택이 많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쭉 다 메뉴에서 빠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 봤던 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쌀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쌀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쌀과 같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그런 음식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문화권. 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입니다. 옥수수는 멕시코, 남아메리카에서 재배가 많이 됩니다. 또 이 지역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전해졌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옥수수 종자를 스페인,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전병 모양으로 구운 또띠아가 유명하다. 여러분 또띠아 많이 알죠? 이 또띠아 간단하게 싸서 먹을 수 있고 또 구울 수도 있고 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멕시코에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이 또띠아가 유명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중심으로 한 주식으로 한 그런 문화권이 있다라는 것. 자, 서류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그 뿌리 종류를 가지고 감자나 고구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화권이죠. 남태평양 남부의 여러 섬에서 재배되어서 주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섬 지역은 아무래도 이런 평야가 없고 또 옥토가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벼농사 곡물을 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그러한 토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를 이용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작물류를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오지에서 주로 먹는 그런 음식들 보면 이런 벼국식, 이런 보리, 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뿌리 작물들을 많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문화권도 있다라는 것. 가장 오래된 건 밀 문화권, 그리고 지금 지수서 늘어나는 것이 쌀 문화권, 옥수수도 주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식생활 문화의 그런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식생활 문화는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각기 다른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형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식생활 문화이다.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 민족은 문화를 공유하며 변동을 거듭해서 의식주, 또 언어, 종교, 미술 등의 그런 여러 문화 요소 등으로 하나의 복합된 그런 단일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 구성되어진다. 식생활 문화도 이런 문화 요소와 상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발달했다. 그럼 음식 문화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가 어디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서 그 뿌리를 알고 파생되어 있는 그런 음식 문화를 찾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독창적이고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생활 문화의 공유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보면 우리 문화는 학습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같은 집단에 생활하는 그런 생활인은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다. 사회 집단은 어느 정도 같은 그러한 식습관, 같은 음식 문화를 유지하고 같이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또 통합성이 있습니다. 통합성은 각 민족의 생활 문화는 그 민족 생활에 어울리도록 형성되어 있지만 타당성과 통합성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고유성을 가지고 전통으로 우리가 계승, 발전, 전승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생활 문화의 그런 특성을 보면 자연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화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유성을 띠고 있다,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항상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계승 발전, 변해간다. 그래서 변화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또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서양 문화,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변화되었죠. 이렇게 새로운 문화와 접촉을 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을 거듭해 나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또 특성을 볼 때 우리 종교적인 부분과 이 식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종교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의 나라의 국가에 가게 되면 어떠한 식재료는 먹어서는 안 된다. 금기하는 그런 식재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한식을 가지고 세결시킨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금기시하는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성업, 발전을 시키겠다. 우리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사할 때도 그런 식재료가 들어간 것들을 항상 빼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찾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교와 그 문화권이 같이 형성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크리스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다음 불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와 그 발원지를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권이 바로 역사의 문화권이 이슬람교 문화권입니다. 약 8,00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발원지이다. 힌두교는 약 4,000년 전, 그리고 크리스교는 가톨릭 같은 경우 들어가죠. 그래서 기원 후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 불교는 기원 전 1000년 중엽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원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그 전파 지역을 보면 전 세계에 퍼진되어 있고 힌두교는 인도 대륙 지역에, 그리고 크리스교, 카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리고 불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발원지를 가지고 있다. 자, 신앙 대상을 보면 우리 이슬람교는 알라와 모하메드를 섬긴다. 그래서 이들의 그 예식, 하루에 드리는 그 예식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힌두교는 브라만, 그리고 크리스교는 예수, 불교는 붓다입니다. 자, 신앙적인 특성을 보면 이슬람교는 단식월, 라마단 행사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의 그 어떤 그 계급적인 이런 제도에 의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권리를 다 유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그렇다는 얘기도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계급 제도가 있는 곳이 바로 힌두교다. 소의 신성화를 하기 때문에 힌두교 문화권, 힌두교의 그러한 지역에서는 소를 가지고 먹는 그러한 요리를 해서는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되겠다. 자, 크리스교는 종교에 따라서 금식하고 또 금욕을 제정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개신교도 있고 전통 카톨릭도 있고 하죠. 자, 불교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러한 금기식품,
보면 죽은 짐승의 그런 고기와 피, 돼지고기 그리고 목 졸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특성, 그러한 식품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모든 고기와 특히 소고기와 술을 멀리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술을 금지하고 있다. 불교는 동물의 고기, 시장에서 만든 기성 음식, 더러운 음식을 금기식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리스도교, 불교의 그러한 생활의 특징을 보면 이슬람교는 금기식품 이외에 모든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단식월 행사 시에 낮 동안에 금연과 금식을 하는 그러한 또 특성,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카스트의 순위가 높을수록 육식을 금지한다. 굉장히 우리는 격식을 따지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스도교를 보면 종파에 따라서 채식주의를 하는 그런 종파도 있고요. 불교는 채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사 도구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도구를 보면 우리가 손이나 스푼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하느냐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수식 문화권, 저식 문화권, 포크와 나이프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 문화권을 보면 손과 스푼을 이용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슬람교, 힌두교의 중심이 수식 문화권이다. 그래서 엄격한 수식 면허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이용하고 왼손을 이용하고 이런 꼭 우리가 변을 볼 때는 어떤 손을 이용하고 이런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 인류 문화의 근원 가장 오래된 문화권, 수식 문화권이다. 아무 도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는 그런 문화권, 가장 오래된 문화권이다. 지역을 보면 동남아시아, 중근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가 수식 문화권에 속한다. 인구는 전 세계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식 문화권, 젓가락을 이용하는 문화권을 보면 불교 중심이다. 그리고 중국 문명 중 우리 화식에서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을 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등이 젓가락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전 세계의 30% 정도가 이 저식 문화권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문화권을 보면 자, 그리스도교가 중심이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궁정 요리 중에서 확립되었다라는 거, 포크와 나이프 사용하는 게 17세기에 확립되었다. 그 지역을 보면 유럽과 북미, 호주, 러시아 등이 이러한 그 포크와 나이프 문화권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는 전 세계의 30% 정도가 이 포크와 나이프 문화권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국 음식을 세계화시킬 때 나아갈 때 이러한 이슬람, 힌두교 중심의 이러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 지역으로 갈 때는 이러한 손과 스푼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은 아니더라도 손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스푼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쪽으로 우리가 메뉴를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 젓가락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젓가락을 끼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용기나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겠죠. 그러한 거리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먹기 편하게 좋게끔 만들어서 개량해서 나아갔을 때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동서양 문화권을 우리가 나눠서 볼 때 문화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주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주요 식량을 중심으로 밀 문화권 가장 오래됐다. 그리고 쌀 문화권, 옥수수 문화권, 서류 문화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보면 식생활 문화의 특성은 공유성,
통합성, 변화성, 그리고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의 문화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런 비대면 수업이 빨리 끝나고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3주차 수업을 마쳐봅니다. 여러분 3주차 동안 우리 비대면으로 수업하시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같이 국가적인 그런 감염 확산 방지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위기 극복의 한 부분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다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뿌듯함, 국민으로서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좀 인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나오면 이때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열정으로 대면 수업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